지금 용산 관저 주변에 배치된 경찰 수가 확 줄었다. 경찰 버스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 경찰 쪽에서 지금 관저 경호나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 뭔가 연관이 있으면 엄청나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대통령실은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급격하게 지금 이탈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내용을 들으셨죠? 그러니까 2016년, 17년 탈핵 때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경찰 조직 같은 경우는 상황을 잘 판단해 가지고요. 시위대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시위대에게 좋은 방향으로 어떤 태도를 바꾸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는 용산 그 근방이 그런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면 경찰도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한 거겠죠. 정리를 해서 이 수사에 어떤 경찰 또는 국수본의 명운을 걸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도 만약에 국수본이 소위 명운을 걸고 수사했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다. 그랬을 때에는 이후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예를 들면 검찰 조직이 사라졌을 때 이것을 대체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수처나 이런 방향으로 갈 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수본이 실력 이런 걸 떠나서 상당히 최대한 수사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아주 상징적인 의미의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긴급 체포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국수본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변 어떤 관저 주변 이런 거랑 다 결합돼 있다면 저는 서서히 용산에서 빠져나와서 국민의 편 또는 아니면 야당의 입장에 따라서 수사의 속도를 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그리고요. 검찰이라면 학교 선후배로 장인자 뭐 장인으로 뭐 온갖 게 다 엮여 있는 관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상층부에서 말단까지 이것들이 서로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하나로 움직여. 그러니까 어떻게든 윤 부부를 어떻게든 좀 모면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려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근데 경찰은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러니까 수십 년간 검찰에게 눌려있던 이게 이제 기지개 켜고 우리도 이제 국가에 꽤 신망받는 조직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최상층부는 몰라도 웬만한 경찰이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뭐 내적으로 엮여 있는 게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국가수사본부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즉각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포해야만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 자세를 보여야 돼요. 자기도 눈치 보고 있는데 윤석열에게는 어떻게 눈치 안 보고 합니까? 그 국수본부장이 우종수인데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뭐 이렇게 의심을 받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아니면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국수본이 자 검경수사권 독립과 관련돼서 뭔가 중대한 이제 견제기구로서 작동을 한다면 지금 이런 순간에 아니 본청장과 서울청장 바로 긴급 체포해서 피의자로 지금 전환이 돼 있잖아요. 왜 안 하냐고요. 그런데 윤석열은 이 사람들이 가서 긴급 체포한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상식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볼 때 긴급 체포를 한다면 경찰청장과 서울청장만 할 게 아닌 거죠. 네. 실제 관련된 사람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 수사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생각에는 딱 한 방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긴급 체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지금 김용현을 뺏긴 거잖아요. 따지면 검찰에다가. 그럼 김용현 이외에 뭐 이상민이든 특정하게 예를 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대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경찰청장이든 서울청장이든을 결합시키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경찰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자기 조직의 수장이었고 자기 조직의 서울경찰서 수장이었던 사람인데 이 두 사람만 체포한다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아마 국수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그러겠죠.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 것인가, 그러니까 강제 수사 방식이 무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긴급 체포 방식이라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긴급 체포할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미 이제 수사는 정리가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저는 여전히 이제 의심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바람은 당연히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지금 박세현 이제 검찰의 특수수사본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조금 전 7시 반에 일단 2차 소환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내란죄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자, 이 영장 청구 내용도 이제 내란죄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면 영장 실질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어, 이거는 빼라고 하면서 만에 하나 직권남용으로만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 경우에는 굉장히 사안이 복잡해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검찰을 제외하고 그 국수본과 공수처가 결합을 해서 해야 되는 거겠죠. 오늘도 얘기가 나온 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국수본 같은 경우가 소위 공수처랑 합동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얘기를 해서 긴급 체포든 뭐든 구속영장이든 이런 것들을 발부하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근데 저는 만약에 검찰이 소위 직권남용 외에 별건 수사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내란죄를 집어넣었다고 얘기하면 저는 오히려 검찰이 혐의를 받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소위 자기의 권한이 아닌 부분까지 영장을 집어넣어서 청구하는지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제가 볼 때 검찰 수사와 관련된 국민적인 어떤 인식 자체가 변할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소위 박시현 특수본부 이 본부장 같은 경우가 대통령을 죽이면서 따지고 보면 오히려 한동훈 체제랑 결합하면서 생존하기 위한 방식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의심했던 내용들이 현실화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만 이제 따지고 보더라도, 자,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다고 지금 보는데, 법원에서 오늘 국회에서도 이제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놓고 야, 이거 빨리 법원에서 정리를 해라, 이걸 어떻게든 라고 하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도,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검찰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서 특수본에서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내란이 빠져버리고 정말로 자신이 의도한 대로 그냥 직권남용으로만 이제 정리하고 국수본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나 국민들은 이제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럼 더욱더 깊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우리 같은 이제 언론 속에서의 정세 판단하고 수사기관의 정세 판단이 물론 다를 수야 있겠죠. 근데 그들이 지금 뭐 가령 하늘 중심으로 해서 뭐 권력기구가 재구성된다거나 지금의 윤석열 체제에 하여튼 잔영이 남아서 자기들 조직이 계속 유지된다거나 이 생각을 하기는 어렵고요. 과거 박근혜 무너질 때를 참조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들은 오히려 더 강력한 수사로 공을 세우려고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뢰를 못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지를 알 도리가 없고, 그들의 인적 관계를 봤을 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일을 풀어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야권 지도자들이 얘기한 대로 수사기관 정리해달라. 근데 지금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법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너무 틀려갖고 방법론을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제 고안해 내겠죠. 자, 고안해 낸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또는 국회의장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수사기관을 어떻게 단일화할 거냐, 또는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할 거냐는 것이 오늘은 따지기만 따졌지 최종 결정권자가 없다는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원래는 이게 대통령 관련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수사기관끼리 충돌하는 것을 거중 조정하고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왔습니다. 이 부분 지금 누가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정리 주체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수사 보고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수사하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본인도 피의자 신분이기 피의자 때문에 신분이죠. 할 수 없는 거죠. 전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은 공수처 정도일 텐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사 능력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검사가 지금 15명인가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본을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찌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 정도가 할 수 있을 텐데,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금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국수본 쪽으로 소위 국회와 야당이 계속
어떤 방향들을 조율해 주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검찰이나 이런 데가 수사에서 점점 후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좀 아니 선택한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국면이 하루하루 바뀌잖아요. 심지어 뭐 저 윤석열은 지금 뭐 이 국군 통합병원에 들어가서 정신감정 받는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더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야권 지도자 가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과 면담을 해서 공개리에 요구할 걸 요구해서 가령 수사기관 통폐합해서 이렇게 해달라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대화도 안 될 거고 그렇다면 한덕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한덕수는 지금 지금 여당 당사를 찾아가서 둘이 뭐 해보겠다 해서 분노를 엄청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여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국회와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럼 국회의원 국회의장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당 야당 이 표현이 잘 맞질 않아요. 네. 대통령실이 지금 공백 상태거든. 그러니까 1당 2당이라는 그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장과 제1당 대표 이재명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 국무총리가 국정을 어떻게 단기간 임시적으로나마 해야 될지 어차피 한덕수는 내란 방조죄가 되든 모든 혐의에 들어가겠지만 그 전에 오늘 하루 내일 하루라도 한다면 국민들 보이는 앞에서 그 회동을 해서 뭐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수사기관 삼원화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갖고 얘기하는데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막 화를 내는 수준 아니에요. 근데 사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와 제1당 대표가 만나서 수사기관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라고 그러면 그 권위를 어떻게 못 다루겠어요. 법적으로는 누구든 할 수 있으니까요. 공수처가 되든 국수본. 근데 검찰은 내란죄는 이제 못하니까 국수본과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남아 있으면 저는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 또는 1당과 2당의 대표가 모여서 아니면 2당의 대표는 빠진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국가수사본부 또는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수사 진행하고 긴급 체포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라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주는 것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질타는 하고 비판은 하지만 왜 안 하냐고 따지는 그 순간에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매몰되는 순간 이게 이제 공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긴급 체포나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쉽지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걱정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일단 수사를 갖다가 서로 중구난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어떤 경쟁적인 체제입니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 아까 일정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상설특검이라는 게 하나 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죄 문제 관련해서 또 하나는 특검 두 가지가 갑니다. 상설특검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 여야 합의로 특검을 합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금 자기들 말에 의하면 직무정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 말에 의하면 그렇다면 특검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동훈 당 대표가 수용을 한다고 하면 거부권을 하지 않겠다라는 측면과 결합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럼 올해 내에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적어도 공수처 그다음에 국수본 그다음에 지금 특수본 이렇게 세 가지의 수사를 갖다가 종합할 수 있는 어떤 주체를 만들어진다라는 게 하나이고요. 이게 이제 한 축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총리를 사퇴시켜야 돼요, 빨리. 한덕수 스스로가 사퇴하게 만들어서 여야 합의하에 새로운 총리를 내세우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탄핵 이후의 체제들을 구가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어떤 형태로든 수사 주체인 특검에 대한 합의. 또 하나는 총리, 지금 한덕수 총리를 사퇴시키고 탄핵 이후에 이 수습 체계를 만들어낼 대행 체제, 대행 시스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뭐 지도력을 발휘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된다면 저는 미래에 어떤 규율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막 나가지 못할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내에 그 작업들을 좀 빨리 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이제 한덕수 퇴진이라는 게 소위 거국 내각 쪽으로 가게 되면 전형적으로 국힘이 바라는 이제 시간 벌기 쪽으로 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장을 안 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얘기 속에 제가 불쑥 꺼냈지만 여기 오기 전에 그 얘기를 좀 열심히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의석이 현저히 몇십 석이 더 적은데도 무슨 뭐 여당 한 이유는 뭐예요? 행정부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의미 아니에요. 근데 그 대통령이 내란 상태라고 더 이상
국힘을 여당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언론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존 이제 방송 3사들이라든가 뉴스 낼 때 순서를 꼭 여당, 야당 해서 국힘 먼저 하고 민주당 먼저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국힘이 어떻게 여당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뭐 내란, 반란, 동조 세력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1당, 2당이라는 다수당 개념으로 설명을 해서 민주당이 국정의 주체로 이미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고 그러려면 행정부에 누구를 상대해야 되느냐? 한덕수 상대하는 게 맞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자, 지금 이제 한덕수도 피의자고 이번에 탄핵이든 뭐 고발이든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제 제1당인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국힘은 제2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 상황은 내란이라는 전제로 모든 것을 봐야 하니까 제1당이 책임 정치를 한다는 차원에서 국수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이제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동훈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동훈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 뻗치기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이번에는 탄핵에 동참을 합니까? 당내 입지가 이렇든 저렇든 한동훈이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섣부른 얘기인지 모르지만요. 이제 한동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한동훈을 따라서 한동훈이 버튼을 누르면 탄핵에 동참하는 의원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존재감 자체가 지금은 없어졌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민심을 가지고 108명의 국회의원들을 개별 압박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저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무너지고 해요. 있다. 왜냐하면 중심축인 대통령은 거의 지금 안오미 상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걸 지탱하려고 했던 한한 체제. 근데 지금 한한 체제가 하나하나 좀 논란이 되는 게 한동훈은 국민의힘을 장악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 지지율 9% 나왔어요 네. 오늘. 네, 또 예, 하나는 뭐. 한덕수도 발견되는 게 뭐냐면 계엄을 발령할 때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가 총리직을 이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쪽은 소위 이행 주체나 그 이후에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느 거냐? 국민의힘은 다 개별 주체, 개인 의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남는 게 딱 두 가지겠죠. 친윤 일부 아니면 친한 일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둘도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선택은 뭐냐? 제가 볼 때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의 개인적 판단밖에 없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긴급체포와 대통령의 구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전자에 그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역전용사들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와중에 희한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을 돕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통신망을 차단했다는 문제 제기가 오늘 국회에서 나왔는데요. 이철규 얘기하는 거죠? 이철규 아니고 유희림 유희림이요. 유희림이구나. 유희림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관련해서 노정면 의원이 촌철살인의 질의와 질타를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세 명이 의결을 했습니다. 내란 상황이 진행 중이고 2차 계엄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 국민적인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을 때 방심위가 내란 세력을 보호해주는 조치를 취한 거예요. 유희림, 강경필, 김정수 이 자들을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닌 다른 말로 어떻게 규정을 하겠습니까? 유희림은 윤석열 부부와 매우 가까운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은 2022년 4월 11일 경주의 밤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처럼 사진 일부 떼내서 마치 소수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10여 명이 찍힌 사진의 일부를 제가 오려 붙인 겁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은 공개하기 싫어서 일단 유희림만 공개합니다. 자, 저 내용이 뭐냐면 2022년 4월 11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 경북을 가장 먼저 방문을 합니다. 당선인 신문으로 1박 2일 동안 경주에서 지냈는데요. 한옥으로 돼 있는 호텔 같은 데서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술을 좀 많이 마셨던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 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유일임 지금 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 있었는데 저걸 보면서 왜 윤석열이 유일임을 저렇게 챙기는지, 유일임은 왜 지금 저렇게 윤석열을 방어하고 있는지가 두 사람의 인연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드리면서 동시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윤석열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홍준표 시장은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옹호한다고 정신 없다가 이제 슬슬슬 힘 빠지니까 또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어디 가 버렸습니까? 윤석열 오늘 집무실에 나오지 않고 관제에 직거했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결국 저런 사람들이 옆에 모여서 윤석열, 김건희를 망쳐버렸다. 이 생각을 꼭 여러분들께 내가 전해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유일임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게요. 우리가 이 사건을 윤석열 내란 사건으로 좁혀서 생각을 한다면 계엄령 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관련된 이제 주범들이 나오겠죠. 근데 사실은 이 정권은 태생과 출범부터 여러 가지 범죄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가령 방통위, 그러면 방통위가 해야 될 고유 기능이 있는데 엉뚱한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 내란을 벌이기까지 과정 동안에 있었던 일들의 소위 부역자법이 같이 존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란 행위의 주범, 당연히 이제 윤석열 이하 몇몇이 될 테고 또 공범들, 이 내란 혐의에서 부역자라는 개념에 유일임이 들어가는 거고요. 공직사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도 한국의 공조직에 온전하기 위해서도 또 이 공직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이 부역자들을 대단히 광범위하게 색출해서 철저하게 응징하고 처벌해야만 됩니다. 그거는 상당히 무서운 일로 벌어져야 될 것만 같아요. 자, 부역자에 대한 이제 법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할 것이고 그 부역자가 이제 보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제가 장제원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권성동 의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윤한홍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TF 팀장이었고 건진, 천공, 명태균까지 그리고 백재권까지 거기 왔다 갔다 했다는 이 사람 지금 왜 힘을 안 보태고 있습니까? 이철규 의원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용산 오다 받아서 뭔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 지금 다 도망가고 없는 거 아니야? 자기 살려고. 당연히 도망갔겠죠. 권성동 의원 과거에 뭐였는지 아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장 했던 사람이 권성동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권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파리떼들이죠. 네, 파리떼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친윤그룹의 핵심적인 이유는 윤석열을 중심으로 그 곁에 뭉쳐 있으면 많은 이익과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이유 때문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 자기들이 뒷자리에 가면 윤석열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저 인간 뭐 이런 얘기 많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 준비를 하고 오면 저녁에 이 내용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빨라요. 지금 상황을 보면. 유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김어준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유일임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방송을 장악했으니까 뉴미디어를 잡으면 된다라는 판단을 한 측면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법원에, 그러니까 전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 잡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아주 강력한 소위 계엄사령부 내에서 재판을 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아예 그냥 어떤 뭐랄까 상징적인 것으로 잡아들이면서 완벽하게 이른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측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와 뉴미디어 이 두 가지만 작사를 내면 그리고 그 명분으로서 선관위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데이터를 조작하기만 하면 자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그게 와르르 다 무너진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방통위, 방심위, 선방위 이 세 기구가 정말 기가 막힌 기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중심이 됐던 그 중에 이제 유일임 씨도 워낙 악행이 심각했던 것이죠. 일가족 다 동원하고 친척 동원해서 이제 고발을 사주한 건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상징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커야 되는데 저는 이들에게 대부분 징역형 이제 때리고 마는데
이들이 사실 공밥 먹은 거에도 같은 벌을 물려야 됩니다. 이들이 한 달에 매달 얼마를 받았고 연봉을 얼마를 받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 과정에서는 이 재산상의 이 손실, 재산상의 문제도 크게 묻어서 벌금을 엄청 재산 환수를 시켜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떤 동기에서 움직였겠는가? 결국은 돈벌입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